학생들은 수업 듣고 숙제하면은 공부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 대비 충분히 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뭐 60점, 7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해도 안 되나 봐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안 되나 봐요 하기 이전에 공부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그야말로 홍공의 시대죠.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공부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홍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작가님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작가 한재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홍공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홍공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었나요? 저는 예전부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정말 잘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고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있잖아요. 신문에서 보시면은 그런 멘트들이 하나같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부족한 부분만 학원을 이용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연구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맥락이 구슬 꿰지듯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얻었나를 떠올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 당시에 공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지금 학원을 거의 안 다니면서도 계속 뭐 전교 1등 했고 서울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좋았나 보다.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다들 이제 그렇게 타고난 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면 받아쓰기 처음 하잖아요. 근데 저 받아쓰기 보면 제가 10개를 부르면은 항상 5개 맞고 7개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0개 맞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게 있어요. 이 시험지 같은 걸 주면서 매일 저녁에 그 시험지 뒷면에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받아쓰기 10개씩 해와라. 이게 이제 숙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칸을 10개를 그렸어요. 10개 그렸는데 밑에 보니까 빈칸이 이만큼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뭔가 느낌이 좀 아쉬워서 칸을 10개를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 뒤에가 꽉 차서 20개를 해갔죠. 우리가 받아쓰기 10개 해가면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장 찍어줬어요. 참 잘했어요. 예. 근데 제가 20개를 받아쓰기를 해간 날이 있었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도장을 2개 줬어요. 이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2개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2배로 하면.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서 다음 날은 칸을 더 작게 그려서 40개를 해갔어요. 그럼 4개 받으셨어요? 3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숙제로 10개를 해와 라고 했는데 내가 20개를 하니까 이게 2배.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노력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렇네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칸수를 점점 늘려서 200개까지 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게 많이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로 다른 학생들은 이제 받아쓰기를 그러면 하루에 10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루에 20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한 달치 할 숙제를 저는 하루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에서 저도 10개 다 맞는 게 얼마 안 걸렸어요. 조그마니까 당연히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을 조금 더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선생님이 주셨고 그때 저도 이거 많이 하면 뭔가 다르네? 그리고 이어서 시험을 보니까 되네. 요거를 겪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양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양을 많이 하면은 이게 올라간다는 하나를 이제 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암기할 때도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걸 보다가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방법이 일리가 있는 거구나. 시행착오를 찾아서 결국 찾아간 방법이 실제로 그게 근거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좀 궁금증이 네. 다른 친구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서울대 네. 법대에 들어가셔서 네. 다른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친구들의 공통점도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였나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녔다. 혼자 공부한다고 무조건 혼자만 공부해야 돼.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알고 그 모르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 채워지는데 채워졌다는 걸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혼자 하는 공부의 핵심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공부가 뭔지 몰라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학교에 수업을 들어요. 학원 가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준 숙제를 해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어요. 이러고 있다가 시험을 보면은 이 결과로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야. 공부가 뭐니 하면은 그건 몰라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수업 듣고 숙제하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의 핵심은 뇌과학적인 용어를 거칠게 얘기하면 외부의 자극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건데 요거를 공부해서 알게 됐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공부란 말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서울대든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공부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부분을 몰랐어. 그럼 이 부분을 몰랐는데 드립하니까 이제 알게 됐어. 알았는지 체크해 볼까? 뭐 이거 책을 덮고 떠올린다든지 문제집을 푼다든지 해서 완전히 알았어. 그럼 이 부분이 내가 공부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공부인데 요게 공부인데 이거를 뒤에 부분을 스킵하는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 학생들은 수업 듣고 숙제하면은 공부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 대비 충분히 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뭐 60점, 7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해도 안 되나 봐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안 되나 봐요 하기 이전에 공부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혼자 하는 공부를 학생들이 못하는 이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요.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어릴 땐 놀다가 이제 좀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 들리잖아요. 그럼 그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돼?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실제로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많이 다녀서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영어 문제집을 풀어요. 근데 영어 문제집에서 가정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풀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딱 푸는 순간 내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현재, 미래, 내가 가정법 전체를 모른다는 걸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가정법 전체를 알기 위해서 가정법 전체에 대한 문법 책 같은 거 몇 페이지를 구해다가 그걸 전체를 다 메꿔야 돼요. 우리가 청바지 입다가 청바지에 빵꾸가 나요. 그럼 빵꾸가 있는 거 발견하잖아요. 그 얘를 수선집에 떼우러 가잖아요. 그럼 떼워줄 때 구멍만 떼우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 옆에다가 다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걸 덧대야지 얘를 다시 입는 거잖아요. 그 가정법 과거를 딱 보면은 내가 가정법 전체를 모르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법에 대한 전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리고 외운 다음에 가정법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어요. 그럼 가정법은 내가 마스터가 됐어. 요게 이제 혼자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의 공법인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문제를 풀다가 가정법 과거가 나와요. 근데 내가 가정법 전체를 모른다는 건 인식을 해요. 하지만 그거를 다 갖다가 볼 시간 지금 없어. 왜냐? 나는 학원 숙제는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요 문제에 있는 해답 그거 하나만 보고 요것만 머릿속에 놓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가정법을 마스터했어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하나를 배웠으면은 요걸 내가 머릿속에 넣는 시간 그걸 뭐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안 줘요. 이게 초중고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죠. 다 적용이요? 다 적용이 되고 어렸을 때는 더더욱 필요하고요. 근데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일단 많이 지식을 주입하고 중고등학교 때 곱씹을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더 문제가 되는데 이 우리 뇌가 발달될 때 그 이제 감정 이런 우리 감정, 공감 이런 능력들이 발달되는 게 이제 12살 정도까지 10살, 12살 요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친구랑 뛰어놀고 인간관계를 맺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 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뇌가 발달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12, 13, 13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중학교 이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뇌피질에서 이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 나이가 돼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교과 공부 같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그걸 못 기다리죠. 옛날에 조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 벼에 이렇게 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묘를 갖다 밤에 이렇게 땡겨 놓으니까 다음 날 가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내용 고사가 그 조장이라는 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을 학원을 가서 선행을 빨리 시키면은 얘가 학교 가면 딴 애들보다 많이 알아. 그러면은 이게 학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아이가 공부하는 기쁨이라든가 혼자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기 주도적 능력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시기가 지나고 중학교 넘어가요. 그러면은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다가 강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성실하고 순하면 따라갈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후는 아무래도 커리큘럼이 확 늘어나잖아요. 외적으로 오는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정보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퍼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관심이 가져야 그 정보가 쏙 붙는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증명하는 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한 번에 이해 못하지만 연예인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라고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잖아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내 거여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이 정보가 뇌에 빨리 붙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이 형성이 안 되고 고등학교에 가버리면은 쉽지 않죠.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공부 사이클이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읽거나 아니면 뭐 설명을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외우려고 애쓰죠. 여기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확인해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 머릿속에 내가 들어갔네를 알아야 내가 성취가 있네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 세 번째를 안 하죠. 그러면 혼자서 공부를 했었을 경우에 세 번째를 어떻게 좀 확인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내가 책을 덮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 펴봐. 펴보면은 내가 떠올린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그렇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틀릴 게 없죠. 그럼 아이들이 그때 이거 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공부에 대해 제일 갖고 있는 고민이 뭐니 물으면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게 제일 큰 거고 부모님들은 제일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고 여쭤보면은 사실 사교육비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부모님들 저희 애는 아무것도 안 다녀요. 진짜 기초만 해요. 그래서 기초 뭐 하시는데요? 물어보면은 남들 하듯이 영어 수학하고 뭐 독서나 국어 조금 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안 들게 여기 몇십 든다.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은 이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비는 점점 커지는데 아이는 그걸 공부할 이제 혼자 공부할 능력이 없고 그러다가 수능 안 돼서 재수하거나 기숙학원 가면 한 달에 이게 몇백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 불듯이 부는 거예요.